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석탄산업 사양화 이후 폐광 지역을 위해 많은 돈이 투입됐지만 지역이나 주민들의 사정은 기대만큼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20대 국회에서 폐광 지역 특별법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됐지만 그 성과는 초라할 정도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8건입니다. 염동열 의원과 이철규 의원이 각각 3건, 송기현 의원과 김기선 의원이 각각 1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 김기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건인데 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라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습니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건 나머지 7건. 이 중에 진도가 가장 많이 나아간 건 폐광 지역의 철도시설 점용료를 감면하는 안건입니다. 지난해 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하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극심한 대립으로 의결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다른 법안 6건은 20대 국회 통과 전망이 극히 어둡습니다. 폐광 지역에선 염동열 의원이 제출한 폐특법 유효기간 연장과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안 등에 관심이 높지만 정부의 반대가 완강합니다.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시간이 6년이나 남은 점, 경제개발센터 설립의 경우는 현행 체계로도 충분하다는 반대 논리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이나 물품 구매 때 폐광지역 업체를 우대하는 법안 2건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반대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고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폐광지역 면세점 설치 법안은 내륙 지역이라 이용자를 제한하기 어렵고 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합니다. 송기현 의원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기금 상향 조정안도 집행실적 부진과 광해관리공단의 배당금 감소 등의 이유로 장기간 계류된 상태입니다. 20대 국회가 끝나는 건 오는 5월 29일, 5달이 채 남지 않은 데다 선거 전후에는 국회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률안은 폐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군사령부를 둘러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66년 만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인근 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1군사령부 일원에 설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모두 해제됐습니다. 1군사령부가 원주에 자리 잡은 이후 66년 만입니다.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했고 원주 태장동과 가연동 일원 18만 4천여 제곱미터도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원주에는 군사보호구역이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은 군부대 협의 없이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토지 거래도 좀 늘어날 것 같고요. 또 개발행위가 좀 원활해져서 앞으로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해 민간군 상생협의체가 발족된 이후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비롯한 원주 지역 군 관련 문제 해결에 있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군사령부 일부 부지 완화는 현재 원주시로 이관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대체 부지가 마련되면 전체 완원이 가능하다는 합의도 이끌어냈습니다. 국군병원 개발이 시작됐으며 군사박물관 개방도 약속 이행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1군 사령부나 캠프롱을 반환받았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 열악한 원주시가 아니고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주 미군기지 캠프롱도 부대 이전 10년 만에 반환이 결정된 상황. 도심 곳곳에서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군부대 문제가 빠르게 해소되면서 새로운 도시로의 탈바꿈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수 춘천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수 시장은 시민 주권 시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검찰과 이재수 시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재수 시장의 혐의는 호별 방문 제한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두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사실이 선거법상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시장이 TV 토론회에서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답변했는지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됐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이 시장의 벌금 액수는 50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첨예한 쟁점이었던 이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돼 이재수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수 시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14개월 만에 모든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행정공백 우려가 해소됐고 현안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수 시장은 그동안 심려와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며 시민 주권 시대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는 징역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현안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경일 고성군수가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상고심에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수당이나 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해 이 군수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군수는 2018년 6월 12일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와 선거사무원 등 17명에게 50만 원씩 모두 85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이 군수는 본인으로 인해 군정이 중단되는 점을 깊이 사죄드리며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고마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고성군의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산불 피해 복구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군수의 당선 무효에 군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역대도 이런 일이 고성군엔 자주 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아닐까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또 이런 일이 생겨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군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편 문영준 부군수가 군수 권한 대행을 맡고 오는 4월 15일 총선 때 고성군수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됩니다.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2일부터 군수 예비후보 등록을 받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올해 도내 초등 돌봄 교실이 20곳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지난해보다 400여 명이 증가한 12,700여 명이 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도내 20곳을 비롯해 올 2학기까지 서울 80곳, 경기 266곳, 인천 170곳 등 총 700곳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은 방과 후 학교에 마련된 돌봄 교실에서 맞벌이 가정 자녀 등을 돌봐주는 시스템입니다. 평창군이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올해 무형유산도시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립무형유산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평창군과 유산원은 협약에 따라 지역의 무형유산을 발굴 보존하고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기록 작업과 학술 대회, 공연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평창에는 강원도 지방 무형문화재인 둔전평농악과 황병산 산양민속, 그리고 대목장, 월정사탑돌이 등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올해부터 인사 운영에 연공 서열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일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한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경력 대비 근무 성적 평정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력 평정을 10%밖에 반영하지 않고 성과 위주로 평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평가자가 연공 서열 위주로 근무 성적을 평가할 경우 연봉과 성과금 상감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다음 달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춘천시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단속하기 위해 15일부터 이틀 동안 금연지도원을 모집하고 도시공원과 버스 정류장에서의 흡연을 집중 단속합니다. 춘천시에는 모두 2만 6천여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홍천군은 최근 내린 폭우에도 불구하고 오늘로 예정된 홍천강 꽁꽁축제를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에 따르면 얼음 낚시터와 얼음 축구장, 눈썰 매장 등 얼음 위에서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최근 내린 비로 모두 유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행사는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실내 낚시터와 맨손 송어 잡기 등 다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홍천강 꽁꽁축제를 개장한 뒤 날씨 상황에 따라 얼음 낚시터와 부교 낚시터 복구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투리조트 기부와 관련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의 손해배상 책임 감경안을 다룰 임시주주총회가 오늘 열립니다. 강원랜드는 오늘 오후 3시 정선군 하이원 그랜드 호텔에서 제22차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지난 2012년 태백 오투리조트 150억 원 기부안에 찬성한 전 사회이사 6명 등 모두 7명의 손해배상 책임 감경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폐광지역 사회단체에서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전 이사들은 폐광지역을 돕기 위해 기부안에 찬성한 것이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개인정보 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7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진단한 결과 37%인 288개 기관이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도내에서는 동해시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과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 절차가 잘 마련돼 있어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편 양호기관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미흡기관에는 컨설팅과 지도 점검 등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제7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오늘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속초에서 열립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이번 총회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원 연구비 단가 통일안과 교육 현안 등 13가지 안건을 논의하고 교육 정책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속초에서 총회를 여는 것은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은 속초 고성 지역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